아니 이제 그분이 이제 1957년도에 이화 전도대를 데리고 전도를 했지. 이 망우디 묘지 근처에.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아, 예. 됐어요? 좀 더 기다려? 예, 지금 동글동글. 잠깐만. 그게 이제 시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되니까 이름을 금난, 김한란의 금, 그래서 금난 교회가 된 거지. 김난인데 금난. 그 다음에 이제 김한란 박사님. 우리 한국에 3대 기도 여인이라고 있어. 3대 기도 여인. 3대 기도 누구냐? 바로 광림교회 김선도, 금난교회 김홍도, 네. 김국도, 네 명의 목사를 키운 이승여 전도사.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정수 권사라고 예, 원정수 권사님. 그분의 어머니 김칠래 권사.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 최태원 권사. 이 세 분을 기도의 어머니라고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야, 김국도 굉장히 유명하지. 타이틀을 굉장히 잘 선정을 했네요. 이게 경천애인 미국 진층인데 이승만 박사가 1958년도 YMCA 창립 기념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세계사적인 명필입니다. 동양의 최고 명필이고 또 그래서 자기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회오를 남기셨어요. 네. 회오로 이제 자기의 결단, 비전, 목표. 근데 경천애인이 일평생 모토였어요. 자기 모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모토였는데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아펜젤라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서 비참하게 십자가로 죽은 청년이 나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자기는 동양의 천재고 또 어머니가 불교에서 애기 낳았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들어가서 자기도 억울하게 영모죄로 엮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예수님도 죄 없이 죽으셨다는데 4월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감옥에서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네네. 그 기독교인이 되니까 얼마나 성경이 보고 싶겠어. 그래서 성경 좀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는 한국어 성경이 제대로 번역도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갖다 줬지. 그래서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통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경천애인이더라는 거야. 성경 핵심 내용이. 그래서 경천애인이 자기의 평생 모토가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 경무대에다가 경천애인이라고 썩는 거죠. 그 다음에 이국진충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언제부터 쓰셨냐면 6.25가 났잖아. 그러면서 우리 젊은 장교들이 정말로 훌륭하게 전투 지휘했잖아요. 백선엽 같은 경우 30세 장군이 돼가지고 네. 청년 장군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니까 그 장군들을 위해서 써주기 시작한 거야. 이국진충이라고.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YMCA 창립기념 때 2개를 붙여서 쓰신 최초의 회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이 YMC도 감옥에 들어가서 1904년도에 YMC가 창립될 때 감옥에서 이승만 총리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YMC의 창립명이죠, 우리 한국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승만 박사의 최초의 전형인데 최초의 전형은 흑백이죠. 네, 그렇죠. 1955년도에 그 독일인 촬영 기자가 1955 최초의 이승만 박사의 전형을 촬영했습니다. 그거를 1970년대에 김영승이라는 화가가 칼라로 그리신 거예요. 칼라. 사진 같아.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진짜 잘 그렸네. 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전형도 또 칼라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이거를 당사에다 걸어놨잖아요. 네. 경기도 시도당에도 있죠, 그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전형을 다가 놨고. 그래서 1955년도에 이 전형을 촬영해가지고 그때 공보실장이 전 학교에다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관공서에다. 전 학교 관공서, 초등학교 교실 이런데 이 전형을 해놨던 거죠. 흑백이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칼라한 게 김영승 화백이 그린 거고, 김영승 화백 동생이 김경승인데, 여러분 자유공원, 인천 자유공원 가면 무슨 동상이 있죠?
메가드 공상. 네, 그다음에 동생을 메가드. 김영승의 동생 김경승 조각가가 또 세운 겁니다. 하여튼 자. 우리 저기 조시성 무상 박사님 이게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 촬영했냐면 1903년도 2월 22일 날.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 생일이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이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지금도 지켜요. 미국은 지금도 2월 22일이 대통령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899년도 언제 회심했냐면 1899년 2월 22일 날 회심했어. 조지 워싱턴 생일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아펜젤 선교사다든지 이런 선교사들이 이승만 기독교인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놈이 기고문쟁해가지고 교만하더니 감옥 들어가서 회심했잖아. 얼마나 기쁘겠어. 예. 그것도 자기들의 꿈이 우리가 동양에도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을 키워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자. 그게 꿈이었는데 이승만이 회심했다니까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 같이 키우자. 그래서 그대로 됐네요. 매년 이승만 최신 기념일을 지킵니다. 어머. 그래서 2월 22일이 제 1주년, 1901년도가 2주년. 그래서 요거는 제 3주년, 제 4주년 때야. 1903년도 2월 20일 날 누가 찍었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런 사대부들을 전도해가지고 다 기독교인을 만들었어요. 그 기념 촬영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10kg짜리 칼을 차야 되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칼 대신에 상징적으로 이 쇠사슬을 묶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이가 쇼한다. 촬영하려고 일부러 했다. 그렇게 종북 좌파들이 왜곡하는데 원래는 칼을 차야 되는데 그래도 선처를 베풀어 가지고 이 쇠사슬을 묶습니다. 자, 언더우드가 이날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요날 다음부터 쇠사슬을 풀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책도 보고 글도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총리 이게 28살 때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서도 굉장히 평안하죠. 왜?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월남 이상제인데 이상제가 왜 예수 믿게 됐냐면 감옥에 콜레라가 걸렸어. 그런데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니까 이승만이가 도와주는 거야. 이상제가 너는 조선의 희망인데 너 콜레라 걸려가서 죽으면 어떡해 말리는 거야. 자기들도 안 걸리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난 이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날 지켜주셔. 그래가지고 콜레라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 시체를 처리하고 그리고 제중원의 에비슨 병원장 의사잖아. 의사의 처방을 대신 받아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콜레라 환자들은 다 죽어나고 시체 처리하는데 그래도 이승만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여기 이상제가 자기도 회심하게 된 거죠.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 이성분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유성주의라는 사람은 안동교회를 세워. 그 안동교회 교인이 윤모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그래서 석방됐다음에 대미 특사로 나가죠. 미국에 대미 특사 가가지고 또 명문대학에 다니면서 주일날마다 교회와 미국 단체를 다니면서 한국을 소개하고 간증을 하는데 참 놀랍죠. 지금 여러분 PPT 보시죠. 그죠? 텔레비전 PPT 보시죠. 등사기 알아요? 등사기? 등사기. 환등기. 사진 껴보면 비춰주는 거. 한 장. 그때 발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이승만이가 비춰주면서 조선에서 얘기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또 그때 등산기가 발명돼가지고 이 사진을 미국 사람에게 보여줘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자기 도와준 얘기, 회심한 얘기 하니까 미국 사람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안 도와줄 수가 없지. 이승만 안 도와줄 수가 없지. 그때부터. 이게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인데 아까 말씀드린
1902월 22일 날 제 1주년 이승만 회신 기념지를 지키고 미국의 안신정으로 가다가 일본에서 잠깐 여행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부인이고 이게 큰딸은 나중에 이화학당 총장으로 또 평생 독신으로 봉사하고 요분이 이제 아펜젤라 아들이 또 연세대학교 등등 해가지고 또 봉사하다가 이승만 대통령보다 먼저 돌아가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이장식을 할 때 그 축사하십니다. 미국에서 죽었는데 나는 아버지 땅 조선에 묻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시체를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1954년도 11월 달에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니까 이승만 대통령 참 가슴이 아프죠. 자기 아버지 아펜젤로 나를 위해서 돕다가 순교당하시고 그 아들까지도 자기를 돕다가 자기가 장례식에 치도승을 하니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옥에 있다가 석방돼 가지고 미국의 대미 특사로 가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만나려고. 그리고 간 길에 이제 공부도 하려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 공부하죠. 그래서 가기 전에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버님 이경승옹이고 이게 큰 누나인데 이름이 없어. 처음 본다. 아버지 이름이 없어. 왜? 옛날에 여자 이름이 없었잖아. 큰 누나야. 그리고 요게 감옥에서 난 아들. 이승만이 회심했을 때 감옥에서 난 거야. 이때 나이가 이제 6살 때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종구라고 큰 누나의 딸이에요. 우종구. 그리고 이분의 아들이 우지아라고 이승만 박사가 한국했을 때 유일한 휘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큰 누나의 손자 조카 좀 되지. 그 다음에 이게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박씨야, 박씨 그냥. 여자들 이름이 없었으니까. 근데 박씨였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유학하러 갔잖아. 또 대미특사를 갔잖아. 빨리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 박씨가 자기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애를 먼저 보냈네? 애를 보낸 거야. 갑자기 공부하는 중에 애가 왔어. 미국으로. 미국 애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따라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승만 황당하잖아. 지금 빨리 공부해서 박사를 받아도 고국 가서 일해야 되는데 애가 왔으니까. 저 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모를 구했지. 그 보모를 구해서 그 보모가 1년 동안 돌보는데 아이고 디프테리아 걸려서 죽었네. 1년 만에 애가. 그 한번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열 받지.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완전히 미우트로 베낀 거야. 아니 독자인데 이승만도 독자고 애도 독자인데 애를 괜히 미국 보내가지고 애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러네. 살 수가 없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이승만 박사가 별거를 하지 거의. 집에서 안 살고 YMC 학갑의 종로에 YMC 옥탑방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출국할 때 이혼을 하지요. 합의 이혼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또 종잡파들이 프란체스카 무슨 어쩌느니 저쩌느니 전초를 놔두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 거짓말인 거야. 합의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승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동교회 알죠? 상동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일본 유학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사니까 1907년도에 양자를 드려. 이운수라는 양자를 드리니까 호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호적을 하려니까 이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름을 아버님의 이름과 남편이었던 이승만 이름을 따가지고 박승선이라고 집니다. 그때 이름을 박승선이라고 써서 그래서 아버지 이경승원과 이승만의 따서 박승선이라고 이름을 줘서 호적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코토 기쿠타라고는 일본 사진관에서 찍었죠. 왜 찍었을까? 감시하려고. 이승만 감시하려고. 일본인들이. 자,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유학할 때야. 프린스턴 대학교 유학할 때인데 여기 뭐지? 테니스 스테이지야. 윌슨 대통령하고 테니스 쳤어.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총장은요
교수도 만나기 힘듭니다. 교수도 총장 만나기 힘들어. 근데 일개 유학생이 이승만 총장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테니스 치고 그러다가 또 셋째 딸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해. 그 결혼할 뻔했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학하고 마치고 한국에서 YMC를 하고 미국에 갔더니 윌슨 총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켰지, 자기 딸을. 그래서 이제 첫사랑이 깨진 거죠. 두 번째 사랑이 깨진 거죠. 근데도 이 딸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줍니다. 박사를 도와줍니다. 독립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도 하면서 동시에 신학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원 기숙사요거는 핫지올이라고 프린스턴에서 제일 좋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그랬냐? 신학생으로서 100%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박사회담이죠. 요것도 종북 좌파들이 야 이승만 박사 선교사가 도와줘가지고 돈 주고 박사학위 받았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박사학위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윌슨 총장이 직접 박사학위를 주죠. 이 당시는 박사학위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1년에 두세 명밖에 안 받는 거야. 근데 최고의 명문대학이 뭐 돈 준다고 박사학위 준다? 자기들 수준 생각하는 거지. 조국이 수준으로 돈 주고 박사학위 받고 학력 위조하고 그 정도 수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박사학위 기념 촬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이게 바로 박사학위 받고 YMC, 이게 종로는 YMC예요. 거기에 이제 학감으로 왔을 때 얘네들이 이래봬도 당대 다 천재들이야. 조선의 천재들. 근데 동양의 천재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세계 천재들 경쟁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잖아. 그래서 왔다니까 당대 조선의 천재들이 다 모여서 이승만의 제자가 된 거지. 얘네들이 커서 3.1운동도 하고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다 장차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이때 영향받아가지고 나도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하고 또 일본 유학하고 미국 가기 힘든 사람은 일본 유학하고 해서 얘네들이 커서 나중에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광복유에는 이승만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독립운동을 전국에 다니면서 몰래 겉으로는 설교지만 내용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 또 독립에 대한 열망 이런 걸 심어주니까 일본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승만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을 때려잡으려고 조작한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왜 105인 사건이야? 105명을 잡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일본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승만만 살리자. 그래서 이승만만 미국으로 망명을 보내는 거야. 망명 가다가 일본에 들렸을 때 사진 찍은 거야. 일본에 들렸을 때. 그래서 얘네들도 다 일본 유학생으로 당대에 다 천재들이죠. 내가 이제 여기에 백관수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승만. 요게 이제 해리스 감독이라고 친일파 감독이에요. 친일파 감독. 그래서 이 친일파니까 이승만한테 야, 너 골치 아프게 왜 독립운동하고 그러냐. 그냥 너도 목사나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포교나 해. 꼬시려고 데려간 거야. 꼬시려고. 그래서 원래는 이승만 박사가 평양 남산연교회에 노블 선교사 가지고 있거든. 자기를 영어를 처음 가르쳐줘. 그 선교사님하고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했어요. 타이타닉호.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네. 타이타닉호를 타려고 했었어요. 근데 해리스가 꼬신 거야. 내가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나랑 가자고. 그래서 타이타닉을 안 탔어요. 탔으면 죽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꼬시려고 했던 거죠. 꼬시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지. 그러면 노블 선교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타이타닉하고 타고 가랬잖아. 그럼 돌아가셨겠지. 이게 침이 하나 왔네. 시베리아 열차를 탔는데 침이 하나 가지고 못 탔어. 살아남았어. 신기하지? 네. 그랬더니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평양 시민들이 노블 선교사는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기로 했어.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타이타닉 그거 타고서는 죽다니 그런 하나님 누가 믿느냐. 그래가지고 평양에 그런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돌아오셨잖아. 그랬더니 반대로 와 부활했다고. 진짜 부활했네.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와.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 또 그 남산의 교회를 그쵸. 그 네.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별명이 그런 기적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진짜 놀랍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YMC 국제 총무 존 모트,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죽이고 싶어도 일본이 함부로 못 죽이는 거야. 왜? 이런 분들이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대로 백오인 사건으로 이승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압력이 들어간 거지. 그래, YMC 합감이야. 국제 총무인데 죽이지 말고 우리 미국으로 막는 보낼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인도, 중국 등등에서 YMC 국제 지도자들입니다. 동양 사람이야. 중국 대표. 이게 이승만 총장. 그래서 감옥에서 뭐 읽었다 했어요? 영어 성경 읽었다 했잖아요. 예. 쇼드 에디라는 선조가 인도의 YMC 선교사로 신혼여행 신혼여행 가면서 인도로 돌아가다가 일본 경유하는데 조선 경유했다가 이승만이가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새 성경을 준 거죠. 새 성경. 지금도 핸드폰 귀하잖아. 옛날은 성경책이 얼마나 귀해. 그렇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운 거죠. 여자도 키우고 남자도 키우고. 그래서 이때 키웠던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양유찬. 최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승만 박사가 전쟁 났을 때 야, 내가 너 키울 때는 의사 돼서 호강하라는 게 아니야. 날아올 때 도와. 주미대사로 만들죠. 주미대사. 양유찬이가 이제 주미대사가 됩니다. 자, 이쪽서부터 봐야지. 야, 여기 이렇게 대단하셔.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상해 임시정부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다시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워싱턴 군축회의 때 조선의 일본의 나쁜 놈이다. 얼마나 일본 얘들 키워주면 조선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만주도 어렵고 중국도 어렵고 아시아가 어려워. 그 얘기하려고 이제 자꾸 설득하려고 왔을 때 워싱턴 군축회의 때 이게 바로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서재필 박사가 이렇게 이승만을 후원한 거죠. 어떤 애 보면은 서재필이가 대선배거든. 서재필은 당대의 최고 천재거든. 그 갑신정변했던. 그리고 미국 가서 의사도 그랬잖아. 그런데도 서재필이가 이승만을 도와주니까 이승만이가 또 이렇게 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축회의에 하러 갔을 때 그런 모습이고, 이게 3.1운동. 그래서 미국에서 3.1운동을 지휘하고 3.1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3.1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한경, 이게 이승만 박사, 이게 김노디라는 여학생인데 종북 좌파가 엮었지. 이승만하고 바람났다고.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유치한 놈들이야. 맞아요. 사진을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이나 그때는 조작 많이 했죠. 이게 최초 전형입니다. 1920년도 워싱턴 스튜디오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찍는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상해 임정 대통령 초대 조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화장에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박사 기념식에는 저조형 안 쓰고 이조형을 쓰죠. 네. 보기 그죠? 좋네요. 젊은. 네. 그러니까 상해 임정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잖아. 그 상해 임시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조형을 많이 쓰죠. 이것도 제가 이화장에다 제공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행사 때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취임식 때예요. 상해 임정 취임식 때. 그래서 이게 안창호. 사실 안창호하고 이승만 상대가 안 돼. 안 되는데 안창호 파들이 안창호가 뭐 이도해도 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긴 거지. 그리고 이게 손정도 목사. 손정도 목사. 그리고 손정도 목사가 왜 중요하냐? 손정도 목사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잖아. 국방부 장관도 했고. 그래서 요 꽃다발을 누가 줬느냐? 선정도 목사 딸이 줬습니다. 꽃다발을.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1운동 1주년 때 찍은 거예요. 3.1운동 1주년 때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 요게 김규식, 요게 임병직, 외무부 장관 이제 임병직. 자, 요건 이제 30년 사진인데 하여튼 이승만 박사는 모든 게 다 최초야. 모든 게 최초. 그래서 최초의 항공기가 생겼을 때 항공기를 타고 파리에 경유를 해서 스위스로 가죠. 그래서 스위스에 갔다가 누굴 만나지? 프란체스카를 만나요. 만나기 직전입니다. 프란체스카 만나는데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프란체스카가 마침 어디서 책을 구했는데 게일 선교사가 쓴 한국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책을 보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노 신사가 자리가 없으니까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아서 합석을 한 거예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조선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름 돋잖아. 그죠? 신비스럽게. 신비하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조선의 독립운동을 해서 애쓰는 분이고 하니까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날 테이블에 딱 갖다 주니까 이승만은 또 얼마나 또 감동을 받겠어. 세상에 자기가 키운 청년들도 그런 걸 못하는데 외국 여성이. 그래가지고 눈이 착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프란치스카도 아버지가 사업가인데 유대인 사업가인데 딸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맡기려고 딸에게 어려서부터 외국어도 공부시키고 타이핑도 공부시키고 속기록도 공부시키고 이런 걸 다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컴퓨터 전문가지. 그렇지. 뭐 프로그램 전문가 이런 거 된 거지. 그랬는데 카레이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카레이스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한 거야. 이혼했지. 이혼한 상태였었지. 둘 다 이혼한 사람들이 만난 거지. 그건 처전 이야기죠. 근데 프란스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이승만 박사를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그 유명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영어로 썼잖아요. 그걸 누가 다 쳤어? 프란스가 다 타이핑해서 그러니까 이게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처음 듣는 그래서 이제 하와이 결혼해가지고 하와이에 이제 도착했을 때입니다. 네, 그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요건 중요한 이제 거야. 그래서 아까 썼던 말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거든. 그 재팬 인사이드 뭐라고 썼느냐면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 일본 놈이 욕심 잉태에서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과 전쟁하고 욕심 때문에. 아시아를 먹고 때문에 그랬지. 나중에 미국하고 맞짱 뜰 것이다. 그러면 망할 것이다. 라고 책을 썼어.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저놈의 늙은이는 말이야. 조선 독립하려고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킨데 저 미친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막 욕한 거야. 아니 어디 감히 미국을 기습해? 그리고 그 당시는 태평양이 있으니까 도저히 비행기를 할 수 없는데 일본이 최초로 항공모함을 이용해가지고 진주만을 공격한 거죠. 그런데 정말 19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기습하니까 이승만이는 천재네, 선지자네. 해안이요. 그래가지고 일약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에서 선지자가 되면서 국무부, 전쟁부 자문위원이 된 거지. 그래서 전쟁을 또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제 뭐만 남았어? 망하는 일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죠. 저는 어딘가에 있는 믿음만 있는다. 제외 한국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일본이 욕심이 대하여 전쟁을 일으켰지만 불변하고는 망할 것입니다. 예, 진짜. 불변하고 망할. 그래서 정말 원자탄으로 망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이 이제 바로 헐버트 박사. 헐버트 박사인데 왜 중요하냐? 이승만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야, 이승만아, 장차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고 만주를 공격하고 중국을 침략한 다음에 동남아시아 차고 미국에 맞짱 뜰 것이라고 감옥에서 나올 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됐잖아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망할 날만 남았잖아. 그래서 허버트 박사님을 좀.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도에 건국하자마자 허버트 박사를 초청해 1주년 때. 그때 나이가 76이었어. 근데 죽음을 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온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한국에서 돌아가셨죠. 일주일 만에.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유명한 사원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어디에 묻히는 게 좋다? 한국에 묻히는 것이 좋다. 그 기자회견 했는데 그 말대로 이렇게 돼버렸네.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죠. 입에 말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근데 그대로 이루는 그 다음에 거예요. 어디? 그래.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건축했잖아. 그래서, 자. 이쪽부터. 이게 그 유명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연설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요거에 먼저다. 요게 재헌회의 때, 1948년 5월 30일 날, 첫 재헌회, 초대 재헌회 의장으로, 재헌회 모습인데, 얘네들은 뭐 하려고 앉았을까? 합창단 아니에요? 합창단이지. 뭐, 애국가 부르게 하려고. 합창단. 그래서 정동교회 애들일 수도 있고, 옷 입은 걸 봐서 이화학당이나 배제학당 아이들. 이게 다 이승만 박사 아이디어지.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대표적인 여학교, 앞에 지어서 대원 남학교, 얘네들을 건국에 초청해가지고 한 거죠. 초대 의장으로.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중앙청, 부신 중앙청이네, 중앙청. 중앙청이가 부신 중앙청. 그러니까 중앙청을 근데 그거 원래 하는 게 이승만 어디였지, 굉장히- 중앙청이? 중앙청을 부시려고 그랬어요. 중앙청 강원이네. 저 김영삼이가 부셨지. 김영삼이가 뜯어서 뭐 박물관에다 하고도 했죠. 그래서 이 중앙청에. 그거는 진짜 놔둬야 이게 되는 이제 게 하지. 일본이 만들었다. 이게 하지 중장이다 안 보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누구냐? 이게 딘 소장입니다. 딘 소장. 그러니까 딘 소장은 건국 때도 우리나라를 도왔고 6.25 나니까 24단장 또 와서 도왔지. 자, 이거는 이제 최초 헌법 만들고 헌법에 서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데 요분이 최하영이라고 헌법 천재야. 바둑 4단. 그래서 원래는 참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은 나라 이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천년만년 국회의원을 보려고 내각제로 만들어버렸네? 내각제 헌법을 만드는 거야. 이승만 박사가 이 밥을 먹던 거리 똥통물이야. 저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서가지고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는데 내각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전쟁 할 거냐 말 거냐 해야 하고 이거 말도 안 돼. 대통령 중심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야 대통령 중심 안 하면 우리나라 의미 없어. 나 안 해. 그랬더니 부랴부랴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고쳤는데 누가 고쳤냐? 최하영 씨가 한 거죠. 우리나라 또 잘못 알려 유진호 박사가 한 거로 많이 하는데 유진호 박사도 참여를 했지만 진짜 이런 천재들이 법학 천재들이 순식간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만 국회에서 뽑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초대 대통령 취임식 때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게 취임식 초대 대통령. 이것도 중앙청이죠. 그렇지.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중앙청. 마이크에다가 헌법을 씌워가지고 한 거야. 비가 와서 엄청 와가지고 마이크를 씌워가지고. 자, 이건 이제 대한민국 건국식 때 메가더를 초청해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 원수급으로 온 거야. 왜? 일본 군종사령관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원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환영식을 한 거죠. 그래서 5살 차이야. 형님하고처럼 이렇게 지낸 거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 건국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건국절이란 말이야. 건국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놈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그때 그럼 대한민국 축하식 국민 축하식인데 그럼 이 국민들은 뭐 어디에 뭐 꼬았어? 어디서 꼬았어? 이걸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행위잖아. 그렇죠. 요건 이제 자 놔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국가 원수로 초청했으니까 일본 군종사령관으로 메가더가 일본에 초청한 거야.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자 공항에 딱 도쿄 공항에 딱 내렸어.
국기가 개양돼 있어, 안 개양돼 있어? 안 계신데. 왜 안 돼 있어? 아직 인준을 못 받았잖아. 유엔 인준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12월 10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보니까 성조기하고 유엔기하고 일정대항 거는 거야.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안 하지. 딴 데 쳐다보지. 안 하지. 딴 데 쳐다보지. 그러다가 공항 또 출국할 때도 국민회 할 거 아니야. 국기를 들고 다녀. 이승만 박사가. 국기를 들고 다녀.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복자 바로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우리 국민도 모르니까 사실 건국을 했어도 유엔의 인지를 받지 못하면 대사관료가 안 돼. 우리나라는 국기를 달지만 외국의 국기를 저기 그러니까 사실 12월 10일이 중요한 거죠. 유엔이 인증받은 날이.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벤프리트 장군이 우리나라를 초대 이제 워커 장군, 초대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12월 23일 날 의정부에서 집차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집차 사고로. 그래서 2대 사령관으로 리치에이가 옵니다. 리치에이가 와서 이제 중공군을 어느 정도 격퇴한 다음에 이제 벤프리트를 보내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 벤프리트가 그리스 군정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스 군정사령. 그래서 그리스에서 공산당을 때려잡고 그리스를 건국해준 그리스의 국부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이승만 박사를 철저히 도와줬지. 그랬는데 심지어 아들까지도 아버지가 싸우니까 나도 싸워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폭격 맞고 돌아가서 죽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버지처럼 우리나라를 자기 아들 나라처럼 도와준 벤프리트 장군이죠. 그리고 이승만 박사 돌아가신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또 동생처럼 도와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박 현대조선 선박 1위잖아요. 선박 1위가 어디야? 그리스잖아. 선박왕. 그리스 선박왕이 벤프리트를 아버지처럼 섬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랑 연결되어가지고 현대조선이 그리스 선박을 최초로 수주해서 다 연결돼. 그렇지,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있어. 자, 이건 이제 광공포로 석방 사건인데 광주에서 이제 기독교인 광공포로들이 예배드리고 이 군복이 이제 꽃을 달았죠.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해. 마지막에 세례지고 안수해주고 가시는 장면이야. 이건 이제 그 전쟁 중에서도 이렇게 미군들이 예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 임 선생님하고 이런 전시회를 더 심도 있게 더 자세히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도 더운데 또 배도 고프고 또 시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진 한 장만 설명해도 1시간짜리야 다. 그렇죠. 그 뿌리를 왜 이렇게 메가더가 왜 이렇게 아버지 형님처럼 메가더가 섞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뿌리가 언제부터 만났냐? 청년 시절부터 만났지. 맞아요. 메가더의 결혼을 이승만 대통령이 또 미국하고 도와줬어요. 연결된 게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런 걸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아침에 엄청나기 된 게 아니라 때문에 그래. 지금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옥수수 먹으러 못하겠어요. 가요. 네, 근데 이 수고하셨습니다. 전시가 이 전시를 갖다가 주최한 그 전시한 주관은 누가 줬어요? 여기는 이분이 이제 이런 사진들을 하고 아까 기도한 거 그래서 그 시아버님은 외국어 대학교 65학번으로 제약회사를 크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역사를 귀하게 여겨서 며느리를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된 것이죠. 옥수수 삶아 왔어요. 좀 드세요. 너무나 좋은 일. 앞으로 지금 이거보다 더 규모가 있고 또 심도 있게 이제 이런 데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좀 체계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 듣는 일 박정희 많았어요. 대통령도 네. 이렇게 좀 자음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니, 우리 우리 이제 설명을 재밌게 하시니까 우리 좋으시네. 아니 우리 저기 목사님은요 완전히 뿌리서부터 아니까. 우리 문정아 관장님이 식사 대접한대. 그래. 네, 갔다 오. 예. 네, 제가 사진 전시회 왔는데요. 지금 이제 조시철 원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는데
예, 제가 한 바퀴 뺑 돌아볼게요. 예, 한번 다 이렇게 촬영하려고요. 네, 시청해주신 우리 동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 동지님들 몇 분하고 예, 사진전 관람 잘 했고요. 예,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동지님들 9월 1일 날 뵙겠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일찍 와.